인명적으로 들어와서 총선에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나간 지 며칠 됐어요. 또 하겠다. 그걸 찍어주는 사람이라면 그거 오히려 이상하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만나자는 제안을 또 다시 한번 하실 의사는 하나씩 있으십니까? 입장을 내시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과 만나고 싶어요. 우리 당과 그리고 우리 당을 또 넘어서서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 그리고 상대 당의 분들과도 자유롭게 만나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설득당하고 설득하고 싶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경선, 그러니까 전당대 최종 결과가 나온 직후에 본인이 글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뭐가 세 부분으로 돼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전당대 끝난 뒤에 바로 글을 올려요. 당분간 중앙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네요 라면서 일단 여기서 뭔가 불편한 심경이 있죠.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조금 뒤에 시간이 들어서 어젯밤에 뭐가 바뀌어요. 아까 방금 그 첫 번째 글은 중앙 정치에 관여 안 한다는 뜻인데 당분간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네라고 바꿉니다. 중앙 정치하고 당무하고 뭐가 차이를 뒀는데 지금 바꿔요. 그렇다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데 이때는 그대로 두고 내용을 추가합니다. 뭐라고 추가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핵심이 이거예요. 떴다방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럼 지금 한동훈 대표가 떴다방 대표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실망입니다. 당원들에게 실망입니다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썼다가 수정했다가 추가했다가 합니다. 박상수 위원장 세 차례나 글을 올렸다 수정했다 바꿨다 추가했다 이건데 이거 무슨 상황이라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랬다고 보십니까? 어제 제가 전당대회장에 있었는데 예. 전당대회장에서 몇 가지 좀 특이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대구시장이 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왔나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대구시장. 예. 쭉 그 지방 지자체장을 소개를 하는데 대구시장이 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안 오셨나?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끝까지 안 오셨는지는 모르겠고 소개할 때 일단 없으셨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재밌었던 게 이제 전당대회장은 이제 여러 당원들과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제 옆에 공교롭게도 이제 그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계셨더라고요. 오.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제 옆자리에 계셔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심으로 결선 투표 간다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완전히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63%라는 결과가 나왔을 예. 때 진짜 약간 그 충격을 옆에서 딱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충격을 받는 게 진짜 진심으로 충격을 그 받더라고요.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다가오는 것이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당의 전통적인 주류들의 입장에서 어제의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졌을 면이 있을 그러면 거고 홍 시장 역시 충격받았을 그 것이다. 충격이죠. 지금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나 김민전 최고도 역시 그러한 충격을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진짜 우리 당 당원들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홍준표 시장은 이미 이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언제 겪었냐면 본인이 탄핵 때 당을 지키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까지 나갔던 예. 그러한 분인데 당시 적폐 수사에 앞장섰던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대통령 후보로 올린 당이거든요. 예. 그때 한번 경쟁을 하면서 한번 겪었고 이번에 한번 또 그 경험을 하면서 약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당의 당원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전략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쪽에 패널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민주당보다 우리 당이 건강한 이유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만만치 않은 이유기도 하다고 근데 생각을 홍준표 해요. 시장은 그 당원들한테 실망입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홍준표 시장 얘기는 아니지만 이철우 지사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원들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생각이 잘못된 판단을 한다. 교육을 해야 된다. 당원들이 문제다? 우리가 당원들이 문제다.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SNS 글도 계속 수정하고 지우고 오늘 아침에도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내대표와 당대표는 예. 뭐 다르고 뭐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또 우리 당에 갖고 있는 큰 힘인데 또 승리를 위해서는 또 단결을 합니다. 예, 그러한 지점들이 점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장의 얘기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혹시 지금 들으셨다면 실망입니다. 또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글의 맥락들이 그렇거든요, 지금.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아까는 수정하고 추가했잖아요. 근데 아까 썼다 지운 것도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썼다 지웠지만 남았죠.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양립불가한 떴다방 세력들. 여기 또 나오네요. 떴다방이. 떴다방 세력들은 있고 대구시정에 집중합니다. 일모도원이라지만 일모도원은 이제 한자 사자성어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모자라지만 일모도원이라지만 시간도 충분하고 할 일도 많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삭제된 상태라고 하네요.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한 소리 하신 분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중앙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 표현을 또 함으로써 이 시국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뽑은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축하해 줄 일이다. 이것을 실망이라는 그런 표현 단어는 자칫 홍준표 시장을 또 지지했던 그런 당원들이 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강승필 부위원장이 짐작까지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머릿속에는 막 어떤 표현들이나 어떤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한번 어쨌든 대선에도 당을 지키기 위해 나가셨고 그 후에 또 술 마셨다가 또 잘못되셨고 또 앞으로도 대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대선을 준비해 보기도 전에 지금 한동훈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나서 상당히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본인이 생각하고 믿었던 어떤 가치와 철학과 어떤 당원에 대한 반응이 이번 전대 과정에서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오니까 또 거기에 있어서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만사가 귀찮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홍준표 시장께서도 한번 쭉 지난 전대 과정을 돌아보시고 예. 당원과 민심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본인에게도 저는 좋은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담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강성길 부위원장. 송영훈 의원께는요. 사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가장 대표적으로 한동훈 당시 후보에 대해 가장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판 그리고 어떨 때 때로는 굉장히 비난성 얘기까지 꺼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겁니까? 그 비판의 효과가? 제가 4주 전에 이런 상황을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6월 26일에 아까 26일자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요. 예. 그날 제가 우리 뉴스와이드에 출연을 해서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큰 정치적 위험을 감수를 했다. 그날이 아마도 그 한동훈 후보를 만나지 않기로 했던 예.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결과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하게 되면은 홍준표 시장의 영향력이 대구에서조차 크지 않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정치적 위험을 감수한 행위라고 제가 그렇게 해설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63% 정도라고 하는 전국 득표율이면 이게 대구 경북에서도 지역별 결과는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높은 득표가 나왔으니까 짐작컨대 많이 나왔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숫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께서도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SNS 글도 몇 번이나 고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런데 농부가 밭을 탓하면 되겠습니까? 광역시장이 당원을 우리 당원들이 뽑아주셔서 대구 광역시장도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 실망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을 이제 정말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중앙정치 또는 이제 당무로 바꿨죠. 이제 개입 안 하겠다.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싫다. 대구 시정에만 전념하련다. 뭐 이런 입장을 냈는데 그런데 방금 잠깐 지나가세요 화면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운영하는 이 소통 창구 있죠. 뭐 청년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청년의 꿈이라는 약간 홈페이지인데 여기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답을 하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근데 이런 질문이 왔어요. 한동훈 당대표 선출 약 올라 죽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짧게 답을 했네요. 제2의 화양연화다. 화양연화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어떤 검찰 실험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문제가 화양연화다 이거를 한 건데 이걸 또 비판을 했었거든요.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정권 초기 수사했을 때다. 당시 민주당도 날 지지했다. 그러자 이제 홍준표 시장이 보수파의 무자비한 망나니 칼 휘두르던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막말하다니. 그런데 오늘 제2의 화양연화 이렇게 짧게 반응을 보였네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런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뭔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상황인 거는 분명히 보이죠. 그런데 또 한 명의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번에 경쟁에서 졌죠. 원희룡 전 장관. 어제 한동훈 대표가 낙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한 내용이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그 모습 좀 불러와서 보죠.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최고위원으로 장동혁 후보, 김재원 후보, 인요한 후보, 김민정 후보. 저희가 전당대 이 끝나면서도 우리 4명의 후보가 서로 덕담을 나눴고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이 과열된 면들은 저는 금방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정리 좀 해볼까요? 다른 경쟁을 했던 후보들의 어떤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보시면 제가 오른쪽부터 설명해 드리죠. 윤상현 의원입니다. 한동훈 후보 당선 축하드립니다. 이런 입장 냈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아까도 약간 한동훈 대표와 약간 이렇게 같이 끌어안는 모습, 그러면서 맨날 뭐 미소 짓는 모습이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 비롯해 당선된 분들 축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협조 잘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 어제 글을 올려서 입장을 냈는데 뭐 축하한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특검과 탄핵 막기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다. 여기서 특검은 물론 야당이 추진하는 최혜병 특검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꺼내놨던 그 앞서 다뤘던 그 특검 얘기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다. 입장을 했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뚜렷한 축하 메시지 없이 특검과 탄핵 막겠다는 메시지만 낸 원희룡 전 장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뭐 한마디라도 좀 하시지 않으셔가지고 이런 생각은 있는데요. 예. 일단 완패를 했을 때는 예. 재기를 모색하는 거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동훈 당대표 완패했습니다. 총선에서. 190. 총선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192대 108이니까 완패를 한 거잖아요. 예. 완패 이후에 본인이 후보로 나오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습니다. 예.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예.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추천을 통해서 해야 된다. 얘기했고 뭐까지 얘기했냐면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과 무관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게 힌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입니까? 특검할 수 없다. 공수처 수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특검하지 않는다라는 기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가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 이 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원희룡 후보가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많지 않은 거죠. 본인의 제기 저는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그 당시 선대위원장의 완패 이후에 했던 제기 방식인 거죠. 아. 상황은 정반대에 있습니다만 저 이렇게 했을 때만이 본인의 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박상수 위원장께는 오늘 만찬 얘기 다시 한번 해보죠. 이 자리에서 오늘 낙선자들도 갑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악수도 하고 다시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겠죠. 이 자리에서 혹시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대표에게 여기서 뒤늦게나마 축하 인사를 좀 할까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야 본인을 된다.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나경원 대표가 정말 그래도 우리 당의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사실 토론의 마지막에 나경원 후보가 이제 조금 본인이 상처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 인사도 보내고 힘을 합치겠다고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저는 당원들이 다 보고 있고 우리 그 후배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좀 이렇게 훌륭하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주변에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원희룡 후보는 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분위기가. 아직 축하 메시지는 그러니까 없는 아직도 거죠.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가 인천의 당협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
이번에 인천에 당협위원장이 2명이나 출마했어요.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 그러네요. 2명이나 출마했어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인천 당협위원장 모임할 때 예. 거기서 윤상현 후보만 출마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방송 토론 때 계속 얘기하는 윤상현 후보가 지난번에 나 도와준다 했다가 왜 이렇게 예, 나왔냐, 왜 갑자기 나왔는가. 갑자기 나왔냐, 이게 언제냐면 그때였거든요. 그리고 아. 그때 우리가 모인 다음에 모일 날짜를 9월 달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9월엔 또 한번 모이거든요, 다. 근데 정말 좀 그 전까지는 좀 그래도 이제 원희룡 후보도 큰 우리 당의 어른이시잖아요. 좀 어른다운 모습을 좀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강성별 부위원장께 지금 오늘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굉장히 그냥 서둘러서 빠르게 막 얘기들이 나오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에 당대표 도전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지금요. 물론 모릅니다만 그냥 전망들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이 전 정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전 정부에서는 어떤 자리에 대해서 하마평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거의 그분이 가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항원평에 나오면 못 갔는데.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하마평 나오면 또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총선에서 또 대패하고 예. 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내상이 깊었기 때문에 예. 정말로 좀 쉬시다가 예.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 정도 가지 않을까? 비서실장이요? 예, 저는 왜냐하면 총리를 가시기에는 너무 패배의 경험이 많고 또 야당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예. 또 여당 내에서도 또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원희룡 장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제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미 장관은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편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임기 말 비서실장을 하지 않을까? 그럼 그때까지는 별 역할이 없이 쉬고 있는 거죠. 심사숙고하시면서 자숙하고 계시야죠. 전망입니다. 모릅니다. 정치권에서 굉장히 빠르게들 얘기하죠. 벌써부터 어떻게 될 거다. 근데 아직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강성필 부위원장의 전망이셨어요. 비서실장이요. 시간이 좀 보낸다. 알겠습니다.